안녕하세요. 키스클라우드 구독자 여러분, 주승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리뷰는 2018년도 마지막 오프화이트 맥스 두 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에어맥스 90 데저트 오어 컬러, 그리고 이 블랙 컬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국내 라플은 전부 다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파타 사이트에서 하나를 샀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리뷰를 하기 위해서 빌려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맥스 90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발매를 할 때는 태생은 이 친구는 에어맥스 3로 발매를 했어요. 이름에서 밝혀져 있듯이 1990년도에 발매를 했고요. 에어맥스 1이 1987년에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레트로가 됐었던 에어맥스 2가 이렇게 발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발매된 바로 이 제품 에어맥스 3입니다. 그 전에 에어솔, 에어맥스 180 이런 제품들도 있었지만, 에어맥스 정규 라인 중에서는 이 제품을 세 번째로 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에어맥스 1과 비슷한 쉐입을 보여주지만, 에어맥스 1은 신었을 때 조금 날렵한 쉐입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신었을 때 조금 둔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신발의 외형적으로 높이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쉐입 부분들도 기존에 나왔던 에어맥스 1보다 토박스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약간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어맥스 90의 오지 컬러인 인프라레드 컬러, 소위 말하는 마징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일본의 나가이고 원작의 마징가 Z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마징가라는 로봇과 컬러링이 비슷해가지고 인프라레드 혹은 마징가라고 국내에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레트로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하이퍼퓨즈나 여러 변종 스타일의 신발들로 발매를 하면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중간 이상의 사랑을 받았던 에어맥스 90이 2017년도에 버질 아블로의 손을 거치면서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에어맥스 90 오프화이트 제품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2017년에 처음에 나왔었던 흰색 제품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죠. 흰색이 베이스로 나오다 보니까 클리어솔의 변색, 혹은 이 메쉬 재질이 이제 흰색에서 이제 황변이 되면서, 역시 보관을 했을 때는 정말 이쁜 제품이지만 막상 오랫동안 신고 이러니까 변색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데저트 오어, 소위 말해서 사막 컬러,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도 사랑하는 이 블랙 제품 두 가지로 발매를 하면서 그 갈증을 조금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사실 이 데저트 오어 컬러가 조금 더 제 마음을 땡기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화이트 시리즈의 마지막 콜라보답게 엄청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조금 많은 수량을 발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저는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인 파타에서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다가 운이 좋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프화이트 블레이저 V2 버전 바닐라 컬러와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이쪽에 탭도 그렇고, 그리고 수우시 컬러도 그렇고, 전체적인 바디 베이스도 그거 같은 경우는 바닐라 컬러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 황색의 사막 컬러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디자인이 다른 신발이고, 에어맥스 90의 디테일을 잘 살린 제품이 저는 이 데저트 오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메쉬 재질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맥스 90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요, 오프화이트 모든 제품들이 약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뜯고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설포의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뒤축에 스웨이드 재질을 이렇게 잘라놓으면서 조금 이 부분들은 약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렇게 앞쪽 어퍼나 혹은 옆쪽 수우시 부분은 크게 훼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중창이나 아웃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들이랑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에어맥스 90 같은 경우는 이 뒤쪽 에어 부분에 이 칠이 잘 벗겨지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조심해서 신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케이블 타이는 오프화이트 V2 버전의 이제 포스나 블레이저에 사용이 됐었던 이 하늘색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떼고 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분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우시와 색깔이 비슷한 약간 핫핑크 컬러를 채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화이트 블레이저와 같이 이렇게 탭 컬러
와 마찬가지로 약간 옥색의 신발끈을 주면은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색깔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잘 껴서 이렇게 코디를 하면은 이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끈을 사용을 해서 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랙 컬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흑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검정색 베이스 컬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제품에서 저는 이게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블랙 컬러가 조금 더 우위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무난하고 깔끔한 거민 컬러를 채용을 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오프화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주황색 탭이 아무래도 오프화이트 V1 라인에 계보를 잇는 탭이기 때문에 약간 V2라기보다는 1.5 같은 느낌을 좀 살려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스웨이드와 메쉬를 채용을 한 것은 데저트 오어 컬러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아쉽게 이렇게 하늘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계속 내줬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빨간색 케이블 타이가 있으신 분은 빨간색 케이블 타이를 끼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시가 기본적으로 주황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주황색 스티치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이 탭에 사용을 함으로써 이 주황색 스티치가 어색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적인 디테일들을 이렇게 오프화이트 4 나이키 에어맥스 90, 그리고 나이키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C1990, 이 에어맥스 9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아쉽게도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니까 이 제품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겉에 돌출되어 있는 이 스펀지들은 전부 다 노랗게 변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시 부분에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드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신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 끈 끼우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변색에 취약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서 신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박스는 기존에 나왔던 오프화이트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나이키 수시라고 적혀 있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기존의 박스와 수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 원래 이렇게 나이키라는 모습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속지도 여타 다른 오프화이트 시리즈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박스 표기는 이렇게 The 10 나이키 에어맥스 9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오프화이트 나이키 슈 박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이 제품이 약간 볼이 핏하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서비스 컷으로 토들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가 유일하게 나이키 코리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맨 사이즈와 이렇게 같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들러가 같이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커플화로 이렇게 신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관을 잘 하고 있다가 제 미래의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던가, 이렇게 뺄 수는 없지만 케이블 타이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분끈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사이즈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주는 이렇게 레터링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로 부분에 택 부분도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시켜놔서 맨 사이즈의 축소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이키가 이렇게 상술에 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데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오프화이트 맥스 90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많이 당첨이 되셨다고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당첨되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켠으로는 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데저트 오어 컬러는 이렇게 손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토들러 제품도 손에 넣었으니까 이쯤에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버질 아블로와 나이키의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2019년도에 오프화이트가 아닌 버질 아블로와 나이키의 콜라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버질과 나이키가 보여줄 다음 콜라보들은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프화이트 90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서 댓글 답글을 못 달아드리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는 더 재밌는 신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